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이 AI 수도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유치와 국비 확보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주력 산업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게 될 변화는 무엇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은 울산의 AI 도시 비전과 기대 효과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김성엽 유니스트 산업 AI 추진 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AI 시대 두 분이 더 바빠지셨을 텐데 오늘 시민들께 또 많은 좋은 이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세기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이제는 AI 수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AI 수도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추진하게 된 배경 좀 들어보고요. 우리 울산이 가진 AI 비전은 무엇인지 실장님께 좀 들어볼까요? 예. 보통 우리 시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울산은 이제 그 산업 수도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자동차, 조선, 석유, 화학, 비철금속과 같은 확실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그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모든 산업구조 대전환 과정에서 AI가 핵심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제조 AI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에 축적된 산업 데이터라든지 기존의 공정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최적의 수요처를 갖춘 곳이 우리 울산이고 또 그 기반이 되는 이제 에너지 또 이제 우리가 충분한 그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 잠재력은 어느 도시보다도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난 SK AWS 이제 국내 최초이자 국내 최대의 대규모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울산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마침 새 정부에서도 AI 3대 강국 실현을 이제 국정 목표로 가지고 있고 예, 우리 이제 민선 8기 우리 울산 시정에 있어서도 AI 수도 이게 산업 수도의 대전환을 AI와 접목해서 새로운 이제 도시 발전상을 비전을 구현해 보고자 AI 수도를 천명을 했습니다. 예. 그 AI라는 것이 이제 뭐 산업의 한 축을 독자적으로 뭐 담당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울산이 구상하는 AI 도시의 어떤 핵심은 기존 산업 안에서의 어떤 AI 전환 아니겠습니까? 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력 산업, 조선, 자동차, 화학 이런 산업 쪽에서 AI 전환 어디까지 좀 가능하다고 좀 보세요? 네. 사실 기존 산업의 AI 전환은 비단 대한민국이나 울산의 안의 목표는 아니고요. 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제조 산업이 치열한 경쟁에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 전환을 먼저 성공한 기업이 그 분야를 제패한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행인 점은 먼저 뭐가 있냐면 우리가 CPU 그러면 인텔, GPU 그러면 엔비디아, 그다음 메모리 그러면 삼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제조 AI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조 AI 그렇군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모두가 출발선상에 같이 서서 누가 먼저 제조 AI를 선점하느냐 하는 경쟁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인공지능을 입혀서 그 산업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고 그 자동화를 하는데 이 자동화된 로봇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렇게 해서 산업 전체가 AI 전환을 이렇게 된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다가 초격차 산업 경쟁력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예. 다시 말해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유치 뭐 경쟁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예. 여기 지으려고 막 하는데 지난 6월이었죠. SK그룹이 울산에 100메가와트급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부분 굉장히 큰 변화를 갖다가 이제 느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SK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 이제 세계 최대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데 예. 이 부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첫 번째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초이자 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구축되는 100메가급의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는 우리 GPU 기준으로 한 6만 장 정도가 구축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 정부에서 5개년 동안에 구축하는 전체 GPU 그 규모보다 상회하는 규모거든요. 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100메가를 시작으로 향후 1기가 규모까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를 넘어서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그 글로벌 이제 AI 거점 허브로 구축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우리 울산에서 마련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올해 6월에 이제 오픈이 됐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에 2년 전부터 이제 저희들 시하고 이제 SK 쪽하고는 긴밀하게 이제 물 밑에서 협의를 진행해 왔고 행정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 뭐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봐왔듯이 우리가 이제 친기업적인 적극 행정을 통해 가지고 인허가 단축이라든지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또 저희들이 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제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켜줘가면서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100메가, 1기가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대두가 되게 되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향후에 이제 친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과 SK가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 그리고 이제 100메가에서 1기가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확장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하고 긴밀한 이제 전략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진행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본격 가동되면 데이터 센터 자체로 그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 하나에는 거기 부과되는 각종 기술 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전력 설비라든지 또 냉각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같이 조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기업들이 하나의 AI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GPU 다음 넥스트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NPU 기반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저변들이 확장이 되게 되면 이제 고급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될 테고 거기에 따르면 이제 우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도시 경쟁력이 충분히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실질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 뭐 이렇게들 표현을 좀 하시던데 네. 뭐 울산이 전력 자급률이 뭐 상당히 높은 도시긴 합니다만 이것도 좀 걱정이에요. 이게 시청자분들 좀 이해 좀 되기 쉽게 얼마나 전기가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일반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제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로 봤을 때 이 전력의 소비량이 10배에서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의 저장 관리, 그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AI를 위한 학습, 추론, 그다음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니까 막대한 양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CPU 한 장에 현재 쓰고 있는 하스펠 모델이 700와트를 먹습니다. 6만 장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40메가와트인데요.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40메가와트 그러면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 가구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실장님께서 장기적으로는 1기가와트까지 가겠다. 이거는 1000메가와트거든요. 이렇게 되면 100만 가구가 쓰는 전기량을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겁니다. 와, 울산 시민이 쓰는 전기량과 비슷한 거네요. 그보다 많지요. 가구 쓰니까. 그러니까. 사람 수가 아니고 그렇죠. 가구 쓰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이 됩니다. 사실 울산처럼 이 산업 구조가 에너지와 직결된 곳은 어떤 생존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구 아쉽게도 이번에 지정이 좀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 이유를 좀 분석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는데 참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기도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꼭 한번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법령 제도 마련부터 우리가 사업 모델 구축까지 우리 시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걸 만들어 왔고 이제 우리 정부 기후 개편에 따라서 기후부로 넘어가기 이전까지 이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하게 이제 이 안을 맞췄는데 이번에 이제 보류 결정이 내려진 부분 원인을 이제 추정을 해보면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활용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분산 에너지 특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하는 부분하고는 다소간의 직접적인 연관이 안 맞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답안지가 틀린 문제가 아니라 정부 규제에 조금 더 이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부처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하고 우리 시가 이제 같이 연결을 해서 뭐 그 부분 보완을 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이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이제 건의를 하신 바가 있고 또 이제 저희들도 이제 기업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최대한 보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뭐 정치권이라든지 각 분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의 때도 이제 이번에 LNG라든지 이런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또 합리적인 에너지원이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천명한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당장에 실현 가능한 모델이 우리 울산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놓고 저희들이 어쨌든 뭐 완벽한 사업 모델 그리고 이제 현 정부가 지향하는 부분도 이제 맞춰가면서 이 사업이 이제 제대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완하겠다. 논리는 완벽하다라는 입장이신데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보완해서 또 다시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보완 과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번 결과가 좀 아쉽게 되긴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분산 특구를 가져와야 되는 그 핵심 명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울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의 AI 전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AI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우리 특히 제조 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는 중앙 정부에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명분을 에딩하기보다는 이번 계약서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예. 디테일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 예를 들자면 ESS 저장 장치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력 그리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울산 지역에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계획들만 좀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다음 기회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또 울산 앞바다에 수중 데이터 센터를 예. 그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참 흥미롭네요. 어떤 예.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시장님께서 이제 AI 수도 천명하실 때는 뭐 우리가 SK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우리 AI 전환을 가속시킬 수 있는 큰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신 전략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특히 이제 수중의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최초고요. 전 예. 세계적으로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착수를 하게 되는 미국밖에 건데, 없습니까,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생 앞바다에 지금 이제 해저 공간 창출 사업이라고 해저 도시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수중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구축하려는 그 작업을 내년도에 정부 예산에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지난번 우리가 SK 데이터 센터 이제 출범식 때 이제 시장님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셔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게 울산이 여러 가지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게 뭐 기존의 산업 기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수심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제 또 이제 수온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육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하고 차별화되는 점은 이제 그 전체 건설 운영 비용이 한 40% 정도가 냉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울산 동해안 앞바다가 연중 평균 수온이 13.3도. 그리고 이제 큰 온도 변화차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수중 데이터를 건설하기에는 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예.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내년도 이제 정책 방향에도 보면 앞으로 이제 수중 해양 기술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AI 전환 그 목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도 울산이 선도적인 거점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해양수산부나 또 뭐 과기부 같이 또 이게 컴바인이 돼야 되겠지만은 해양과학기술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기업하고 가지고 있는 컨소시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저도시 그리고 수중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거점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육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해상에서 보완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이제 울산이 그 하나의 AI 수도로 또 한층 더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하면 비현실적일 것 그렇죠. 같았는데 이제 뭐 멀지 않은 우리 미래에 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예. 참 신기합니다. 예, AI 수도로 도약을 위한 울산의 비전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시사 진단은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김성엽 유니스트 산업 AI 추진단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계획, 또 구체적인 기대 효과, 또 인재 양성 방안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울산 경제 전체로 좀 봤을 때 AI 수도 전환이 어떤 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시대의 AI라는 것은 산업 전반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기존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반 기술입니다. 예.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AI 수도 건설을 통해서 AI 핵심 인프라들이 강화된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배가시킬 수 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AX 공정전환 이제를 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주력 산업군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 제고, 경쟁력 혁신,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은 지방 단위에서 그간 쉽지 않았던 이제 AI 기술, 그 본인의 기술에 대한 이제 제고 효과도 클 것이다. 예. 그 뭐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생성형 AI 그리고 제조 AI 또 뭐 향후에 또 무엇이 될 것인가 알 수 있는 미래 기술들이 지금 제조 AI하고 컴바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에 대한 창업, 이제 또 그 확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주력 산업군으로서 하나의 기업 생태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AI 솔루션이라든지 로봇이나 데이터, 그러면 연관 산업군에 대한 확장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동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핵심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핵심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체계,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위에서의 기관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확산된다 그러면 결국 아까 다시 이제 선순환되는 지역 경제적 효과가 이제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구라든지 도시 자체가 안고 있는 경쟁력을 갖다 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이 총괄적인 하나의 이제 대전환의 핵심 기술이 핵심 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인재 중요하죠. 예. 따로 떼서 뒤에 한번 이야기를 예. 나눠보도록 하고요. 실장님도 이제 신산업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잘하던 거 주력 산업에 AI 씌워서 더 잘하자. 네. 또 하나 신산업을 좀 창출해보자. 이런 게 두 축이 될 것 같아요. 네. 단장님은 좀 어떤 미래를 예견하시는지 예.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뉴스에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갑자기 그러고 있죠. 예. 울산에 우리 아마존 데이터 센터, 울산 데이터 센터가 생기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왜 한국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느냐. 딱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하나는 우리가 미래 산업의 생산성이 산업 데이터, 제조 데이터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제조업들을 전부 다 해외로 이전해 버렸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제조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디가 제일 많냐면 중국에 제일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 첨단 기술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은 데이터를 제공할 생각이 없고 미국도 그걸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제조 데이터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게 이제 대한민국인 거죠. 그중에 그럼- 울산이군요. 그렇죠. 예. 제조 데이터가 제일 많은 도시는 전 세계에서 울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데이터 센터를 지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제조 데이터가 커다란 상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조건에서 이 데이터가 그냥 쓴다고 되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표준화하고 잘 정제해서 이걸로 AI를 학습시켜야 AI가 똑똑해집니다. 예. 다시 말하면 AI의 성능은 데이터의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가공하는 것은 울산이 최적지입니다. 예. 우리가 AI의 키 기술은 판교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하고 좀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양질의 AI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는 판교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면 AI의 성능도 올라가지만 이 자체로 상품화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사업을 또 다른 신산업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좀 키우면 여기서 쌓인 능력들이 우리가 국가 산업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진출해 나갈 수 있는 예. 좋은 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진짜 보시면서 왜 AI 수도가 울산이어야 하는가 의문을 가진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단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네. 고개가 그냥 끄덕끄덕해지네요. 좋은 품질 좋은 제조업, 산업 현장의 데이터가 풍부한 곳이 바로 울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리가 잘 됐습니다. 이제 인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울산에서 AI 기업 운영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울산이 AI 기업하기 참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인재를 모셔오기가 힘들다. 예. 다 수도권에 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재 확보가 참 중요한 과제인 텐데 그렇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시죠?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AI도 기술이고 하나의 산업이고 할지언데 뭐 결국은 사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그나마 이건 모든 지방도시들이 이제 공이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울산에서 이런 AI 수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산업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 거기에 축적된 산업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로소 AI 기술이 상용화 내지는 이제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산업 기반들 또 사업 영역들을 확장시킴으로써 그런 끊임없는 일자리를 통해서 인재를 갖다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 저희들이 많이 이제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우리 저 학장님 계시는 유니스트에서는 이제 일찍이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뭐 그것이 이제 또 대학원 또는 이제 재직자 노바투스 대학원까지 이제 올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우리가 그 SK 데이터 센터 출범할 때 그때 SK 그 최태원 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어떻게 이제 의견을 모으셨냐면 전 국민이 한글을 배우듯이 앞으로 이제 AI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초중고부터 이제 우리가 대학원 이제 재직자까지 하나의 전주기에 이르는 이제 그 AI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 참석하셨던 대통령님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건의 말씀을 올렸고 중앙 각 부처에서도 이제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울산에서는 이제 뭐 그 유니스트에서도 그런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금 라이즈나 그 글로컬 사업을 하고 있는 울산 대학교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을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맞춤형 인력, 특히 인공지능에 특화된 그런 이제 고급 인재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야를 펼쳐 나가면서 하나의 생태계에 이제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에서 이제 우리가 울산에 대한 산업 수도, 사람이 만드는 인공지능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뭐 대학은 늘 그래왔지만 이 AI 시대의 어떤 중요성,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니스트의 AI 인재 양성 계획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조금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0년부터 AI 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아주 고급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AI 코어라고 부르는 분야, AI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박사급 인재도 계속 배출하고 있고 AI X라고 부르는 AI 응용 기술이죠. 이쪽에 박사급 인력도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산업수도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에 계시는 재직자분들이 다 AI 전사로 탈바꿈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잠깐 소개해 주신 노바투스 아카데미아라는 프로그램을 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주 과정의 교육 훈련 내용인데 그 재직자가 자기 기업의 문제를 들고 와서 유니스트 교수님들과 같이 AI를 활용해서 풀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0주가 딱 지나고 나면 AI를 몰랐던 분이 AI를 아는 분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끔 프로그램이 굉장히 세심하게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호응이 좋아서 지금은 4개의 분야에 대해서 AI 노바투스 대학원까지 설치를 9월에 했고 내년에도 더 확장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우리 이제 울산시와 우리 지역 사회라 그리고 우리 형제 학교인 울산대랑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박사급 고급 인력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교육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같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AI 수도 울산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김성엽 유니스트 산업 AI 추진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I 수도 전환, 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산업 구조와 일자리, 또 시민의 일상까지 도시의 기반 전체를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인프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산업을 뒷받침할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이 미래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서부권, 울산역을 품은 광역교통망 입지. 아이유쉘 특화 설계로 더 넓은 실사용 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미래 가치까지.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 G마켓 블랙 프라이데이. 오케이, 지르러 가볼까?